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드로 실제 매일 사용하는 세 가지 스킬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PR 리뷰, 테스트 생성, 문서 생성 이렇게 셋이에요. 세 스킬을 정리한 표예요. 첫 번째는 리뷰 PR, 컨텍스트 포크와 에이전트 익스플로러 패턴을 적용해요. 두 번째는 제너레이트 테스트, 달러 아규먼트와 검증 루프 패턴을 사용해요. 세 번째는 제너레이트 닥스, 계획 검증 실행 패턴과 어셋 폴더를 사용해요. 스킬을 짜기 전에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기존에 이미 비슷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빌트인 명령과 번들 스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커스텀 스킬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예요. 대표적인 빌트인 기능들을 정리한 표예요. 슬래시 리뷰는 로컬에서 PR을 리뷰해요. 슬래시 시큐리티 리뷰는 보안 감사를 해요. 슬래시 심플리파이는 재사용과 품질을 점검해요. 슬래시 이닛은 close.md를 생성해요. 슬래시 배치는 여러 에이전트를 병렬 실행해요. 그러면 왜 커스텀을 만들까요? 빌트인은 제너릭이에요. 즉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빌트인은 우리 팁의 컨벤션을 모르고 도메인 함정도 몰라요. 원하는 출력 형식도 정해줄 수 없어요. 이걸 채워주는 게 커스텀 스킬이에요. 간단한 기준이에요. 빌트인 슬래시 리뷰는 일반적인 코드 리뷰예요. 우리가 만들 커스텀은 이 프로젝트의 리뷰예요. 스킬.md에는 에이전트가 모를 만한 것만 적어주면 돼요. 이미 아는 일반 지식은 굳이 다시 적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스킬 리뷰 PR이에요. PR 리뷰를 격리 환경에서 동적 컨텍스트와 함께 처리하는 스킬이에요. 여기서 격리는 별도 서브 에이전트에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디자인 결정을 정리한 표예요. 콘텐츠 종류는 태스크 콘텐츠로 정했어요. 격리는 콘텍스트 포크예요. PRDF가 길기 때문에 격리 콘텍스트로 처리하는 게 좋아요. 서브 에이전트는 Explorer, 코드 탐색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도구는 GH와 깃을 사전 승인해뒀어요. 동적 컨텍스트는 GHPRDIF 같은 명령을 인라인으로 넣었어요. 먼저 디렉토리를 만들어요. mkdir 명령으로 .clod skills review PR 폴더를 생성해주세요. 프로젝트 스코프에 두면 깃으로 팀 전체와 공유할 수 있어요. skill.md 프론트 매터예요. description은 PR을 리뷰한다는 내용을 한 달락으로 적었어요. PR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머지 전에 변경 검토를 요청하면 이 스킬을 사용해라 라고 적어둔 게 포인트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컨텍스트는 fork, 에이전트는 explore, allowed tools에 GH와 깃 명령을 적어두었어요. 동적 컨텍스트 블럭이에요. 느낌표와 백틱으로 쉘 명령을 감싸면 스킬이 호출될 때 그 자리에 출력이 들어가요. 이를 통해 PRDIF, 코멘트, 변경 파일 목록, 최근 커밋까지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동적 컨텍스트 주입의 핵심이에요. 느낌표 명령은 클로드가 스킬.md를 보기 전에 실행돼요. 즉 클로드는 diff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실제 diff 텍스트를 먼저 받아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명령을 직접 호출하는 부담을 스킬 호출 시점으로 옮겨줘요. 검토 항목은 5가지예요. 첫째, 코드 품질, 가독성과 명령 규칙을 봐요. 둘째, 버그, 널 처리와 off by one, 비동기 흐름이에요. 셋째, 성능, n+1 쿼리, 그리고 비고 n 제곱, 루프 같은 거예요. 넷째, 보안, SQL 인젝션, 인증 누락, 비밀값 노출이에요. 다섯째, 프로젝트 규칙, close.md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프로젝트 한정, 함정, 즉 가차스 섹션이에요. 예시로 적어본 항목들이에요. 유저스 테이블이 소프트 딜리트면 where deleted at is null 조건이 빠지면 안 돼요. 같은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 언더바 아이디, UID, 어카운트 아이디 이렇게 셋으로 불려요. 슬래시 헬스는 DB가 죽어도 200을 반환하니까 슬래시 레디를 사용하라고 적어놨어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펑션 선언만 사용하고 새 환경 변수는 .env, .example에 같이 추가하라고 적어놨어요. 출력 템플릿이에요. 표 형식으로 고정해 두었어요. 심각도, 파일과 라인, 이슈, 제한 이렇게 4컬럼으로 적어요. 심각도는 높음, 중간, 낮음 이 3가지로만 정해뒀어요. 자유서술 대신 구조를 이렇게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컨텍스트 포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메인 세션에서 리뷰 PR이 호출되면 포크된 서브 에이전트가 열려요. 거기서 익스플로러 도구로
큰 PR을 처리하고 결과표만 메인으로 돌아와요. 큰 diff가 메인 컨텍스트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트리거 예시예요. 슬래시 리뷰 PR로 직접 호출할 수도 있고 디스크립션에 실제 사용자 표현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브랜치 뭐지 해도 돼? 변경한 거 검토해줘 처럼 자연스럽게 말해도 자동 호출이 돼요. 지난 시간 배운 패턴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정리해 볼게요. 디스크립션에는 리뷰, PR, 오딕 같은 트리거 단어를 넣었어요. 가차 섹션은 에이전트가 모를 만한 것만 적었어요. 출력 템플릿은 표와 심각도 인엄으로 고정했어요. 검토 카테고리는 자유, 출력 형식은 규정, 이렇게 자유와 규정을 적절히 섞어놨어요. 두 번째 스킬, Generate Test예요. $아규먼트로 파일을 받아서 테스트가 통과할 때까지 검증 루프를 도는 스킬이에요. 파일 하나만 던져주면 알아서 테스트를 짜고 실행하고 수정까지 해줘요. 디자인 결정을 정리한 표예요. 인수는 $아규먼트로 파일 경로를 받아요. 힌트는 아규먼트 힌트 필드로 파일 패스를 명시해 두었어요. 결과를 메인 컨텍스트에서 바로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격리는 인라인으로 해요. 사전 승인 도구는 read, write, npm 테스트 명령이에요. 패턴은 검증 루프를 통해 통과할 때까지 반복하게 돼요. skill.md 프론트 매터예요. 디스크립션은 b테스트, 단위 테스트를 생성한다고 적었어요. 모든 익스포트 함수에 내 정상 경로, 경계값, 에러 케이스를 given when then 컨벤션으로 작성하고 통과할 때까지 반복한다고 명시했어요. allowed tools에는 read, write, npm 테스트, npx, b테스트, glob까지 넣었어요. 전체 워크플로우예요. 파일을 분석하고 케이스를 설계하고 테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해요. 통과하면 끝나요. 반면 만약 실패하면 고치고 다시 실행해요. 바로 이 루프가 핵심이에요. 1단계 분석이에요. 먼저 $아규먼트 파일을 리드 도구로 읽어요. 그 다음에 export 심볼을 추출해요. export 펑션, export 클래스, export const 같은 거예요. 각 심볼의 시그니처를 파악하고 패치나 DB 같은 외부 의존성을 확인해서 막 대상을 정해요. 2단계 케이스 설계예요. 익스포트된 함수마다 세 가지를 만들어요. 첫째, 정상 경로. 의도한 정상 입력에 대한 테스트예요. 둘째, 경계값. 빈 입력, 경계값, 큰 입력이에요. 셋째, 에러 케이스. 잘못된 입력이나 외부 호출 실패 상황이에요. 비동기 함수면 resolve와 reject 둘 다 다뤄야 돼요. 3단계 작성이에요. 구조는 given, when, then, 주어진 상황, 동작, 기대 결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describe로 모듈을 묶고 before each에서 work을 초기화한 다음은 it 안에서 한 가지 동작만 검증해요. 주석으로 given, when, then을 달아두면 가독성이 좋아져요. 4단계 검증 루프예요. npm 테스트 명령으로 테스트를 실행해요. 통과하면 종료, 실패하면 원인을 진단해요. 테스트가 잘못됐으면 테스트를 고치고 원본 코드에 버그가 들어왔으면 멈추고 사용자에게 보고해요. 먹 설정이 잘못됐으면 설정을 점검해요. 다시 실행하고 통과까지 반복해요. 최대 5회까지만 시도해요. 파일 위치 컨벤션이에요. 원본이 src, utils, parse.ts면 테스트는 그 옆에 언더스코어 테스트 폴더 안에 pass.test.ts로 만들어요. 디폴트 not menus 원칙이에요. 선택지를 늘어놓지 않고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해요. 테스트용 가차스 섹션이에요. 언더스코어 테스트 폴더는 src 밖에 아니라 원본 옆에 둬야 b테스트가 찾아요. 리액트 컴포넌트는 add testing library react를 사용하고 엔자임은 사용하지 않아요. 패치는 bi stop global로 마크하고 msw는 통합 테스트 전용이에요. 경로 엘리아스는 물결표로 시작하는 형태예요. 지난 시간 패턴이 여기에도 들어갔어요. procedure not declarations. 원칙으로 1, 2, 3, 4단계 방법론 형태로 적었어요. 어느 파일이든 그대로 동작해요. 검증 루프로 자가 검증하고 파일 위치는 하나의 패턴으로 고정했어요. 가차스는 프로젝트 한정 사실만 적어놨어요. 세 번째 스킬 Generate Docs예요. 계획 검증 실행 패턴과 어셋 폴더로 만드는 API 문서 생성 스킬이에요.
디렉토리 하나를 받으면 모듈별 마크다운 문서를 일괄 생성해줘요. 디자인 결정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인수는 $아규먼트로 디렉토리 경로를 받아요. 어셋 폴더에는 출력 템플릿을 분리해서 둬요. 패턴은 계획 검증 실행이에요. 일괄 작업이고 파일을 덮었으니까 사용자 확인이 꼭 필요해요. 사전 승인 도구는 리드, 라이트, 글롭, 그랩이에요. 파일 탐색과 작성에만 사용해요. 디렉토리는 이렇게 만들어요. mkdir 명령으로 .clone skills generate docs 그 아래에 assets 폴더까지 같이 생성해요. 파일은 두 개예요. skill.md 본문과 assets 안에 들어가는 api template.md 템플릿이에요. skill.md 프론트 매터예요. description은 타입스크립트 소스 디렉토리에 API 레퍼런스 문서를 마크다운으로 생성한다고 적었어요. export 함수, 클래스, 타입을 시그니처와 파라미터, 반환값, JS도c, 예시까지 같이 추출한다는 내용이에요. 아규먼트 힌트에는 소스 dir, allowed tools에는 read, write, glove, grep을 적었어요. 계획, 검증, 실행 패턴이에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사용자에게 보여줘요. 사용자가 오케이 하면 실행해요. 아니면 계획을 다듬어서 다시 검증해요. 일괄 덮어쓰기 같은 무거운 작업 전에 한번 멈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1단계 계획이에요. 대상 파일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줘요. 18개 파일을 문서화할 예정 src api users.ts에서 docs api users.md로 함수 4개 포함, 기존 파일 중 3개가 덮어쓰기 됨. 진행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2단계 검증이에요. 사용자 응답을 기다려요. yes나 고면 실행 단계로, no나 수정이면 무엇을 바꿀지 묻고 계획을 다시 보여줘요. 그 외 응답이면 명확하게 요청해요. 일괄 디스트럭티브 작업이라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잡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단계 실행이에요. 각 파일마다 5가지를 해요. 원본은 리드로 읽고 익스포트 심볼을 추출하고 JS 코멘트를 파싱해요. 그 다음에 어셋 폴더에 API template.md 형식을 적용해서 출력 경로에 라이트로 저장해요. 진행 상황을 한 줄씩 로그로 남겨요. 이런 식으로요. 어셋 폴더에 들어가는 API template.md예요. 모듈 이름을 헤더로 두고 functions 섹션 아래 함수 시그니처를 코드 블록으로, parameters와 returns를 번호 없는 리스트로 적도록 구조를 잡아뒀어요. 일반적인 문장 표현이 아니라 실제 마크다운 구조 자체를 템플릿으로 두는 게 핵심이에요. 왜 어셋을 분리할까요? 템플릿을 skill.md 안에 인라인으로 두면 스킬을 호출할 때마다 토큰을 매번 사용해요. 어셋 폴더에 따로 두면 클로드는 필요한 순간에만 그 파일을 읽어요. 이를 통해 skill.md 본문은 가벼워지고 토큰도 절약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패턴이 적용된 부분이에요. 일괄 디스트럭티브 작업이라 계획, 검증, 실행 패턴이 가치를 만들어요. 어셋 분리로 토큰 효율을 올렸어요. 출력 형식 템플릿은 일반적인 문장 표현 대신 실제 마크다운 구조로 적었어요.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패턴 매칭으로 따라쓰기가 쉬워져요. 세 스킬을 함께 사용해 볼게요. 하나하나 따로 만든 스킬이 자연스럽게 한 워크플로우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예요. 먼저 기능을 작업한 다음에 /generate test로 테스트를 생성해요. /generate docs로 문서를 갱신하고 빌트인 /commit과 /pr로 commit과 pr을 만들어요. 마지막에 /review pr로 pr을 리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하나의 일관된 단위 원칙이에요. 각 스킬이 자기 영역만 다루고 간단한 체인으로 깔끔하게 조합할 수 있어요. 한 스킬에 모든 걸 우겨 넣으면 디스크립션이 모호해지고 에이전트가 어디를 활성화할지 헷갈릴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처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좋아요. 디버깅 팁이에요. 스킬을 만들고 동작이 어색할 때 자주 보는 항목들을 정리했어요. 자동 호출이 안 될 때 점검할 항목이에요. 디스크립션에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1536자 한도 안에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Disable 모델 인보케이션 옵션이 true로 잘못 켜져 있지 않은지,
비슷한 빌트인이 먼저 트리거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너무 자주 호출되는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의 범위를 좁히는 게 좋아요. 어느 상황에서만 사용하는지를 명시하는 거예요. 만약 수동 호출 전용이라면 Disable 모델 인보케이션을 true로 켜두세요. 스킬 효과가 작업 도중에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토 컴팩션이 일어나면 첫 5000 토큰만 다시 붙기 때문이에요. 큰 스킬을 여러 개 호출하면 오래된 게 잘려 나가요. 다시 효과를 받으려면 그 스킬을 한 번 더 호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체 내용이 다시 추가돼요. 느낌표 명령이 실행이 안 될 때예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세팅스에 Disable Skill Shell Execution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째, 느낌표 블럭 안에 문법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백틱 인용이 깨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Anthropic Skills 저장소를 알려드릴게요. 공개된 스킬 저장소인데 지금까지 본 패턴이 실제 프로덕션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할 만한 스킬들이에요. 웹앱 테스팅은 플레이라이트 헬퍼와 디시전 트리, 함정 모음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다크 오더링은 3단계 워크플로우와 단계별 엑시 컨디션이 들어가 있어요. 스킬 크리에이터는 메타 스킬로 평가 루프를 직접 구현해 뒀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